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이 주도하는 한인회 간 개발 사업에 대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대 회장들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동포사회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뉴욕 한인회 간 개발 사업 저지에 나섰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늘 오후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승기 회장이 뉴욕 일원 언론사를 방문하며 밝힌 회관 개발 사업에 대해 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그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는 민승기 씨가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왔으나 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야욕을 채우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범동포 차원의 사기 행각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전문가들이 5천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하는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민승기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회관 건물 매각 또는 개발 사업은 한인 동포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저희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뉴스타 부동산 안상모 대표는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 면적 8,300스퀘어피트, 6층 건물 가치와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공준권을 더하면 회관의 가치는 5천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대 회장단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건물 가격만 해도 3,200만 불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라인 나머지 4만 스퀘어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만 해도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라인 4만 스퀘어에 대해서는 스퀘어당 적게 잡았을 때 스퀘어 피트당 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불이죠? 네, 2천만. 그러면은 그거 두 개를 합치면은 5천만 불이 넘죠 벌써. 그래서 미니멈 가치가 5천만 불입니다. 이것은. 역대 회장단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와 홍보, 법률적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에서만 5명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을 자제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27일 뉴욕주에서 2명의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2일 3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고 감염자는 모두 임신하지 않은 성인으로 1명은 퀸즈, 3명은 각각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 먼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의 거주 지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5명 모두 최근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를 방문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방문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버지니아주와 아칸소주에서도 각각 1명씩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중남미 22개 국가에도 이미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감염 예방과 백신 개발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평균 5년 내외, 뉴욕은 평균 대기 시간이 최대 10년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관련 정책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 라이브 온 뉴욕은 연방정부 섹션 202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고 있는 뉴욕시 119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노인 아파트 입주 대기자를 집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노인 아파트 276곳 중 43%에 해당하는 119곳의 아파트에 10만 1,936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 29곳에
9곳의 노인 아파트 중 86%에 해당하는 25곳의 아파트에 27,468명이, 브루클린 전체 85곳의 노인 아파트 중 42곳의 아파트에 43,815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는 전체 76곳의 아파트 중 28곳에 15,684명,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8곳의 아파트 중 2곳에 950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이브 온 뉴욕은 당초 전체 266곳의 아파트에 대기자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마감 기한 내에 응답을 한 아파트는 119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체 43%에 불과한 만큼 실제 노인 아파트 대기자 수는 2배가 넘는 20만 명 가량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은 지시와 알림, 규제 등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붙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된 교통 위반 티켓 항목은 교통 표지판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2015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러싱의 109경찰서와 엘머스트 110경찰서,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38,98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위반이 전체의 17% 6,83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해당 교통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점의 벌점과 $15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 단속이 많은 위반 항목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6,678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5,18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발급된 교통 위반 티켓 항목은 지역별로 달랐는데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109경찰서의 경우는 교통표지판 위반이 4,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엘머스트의 110경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2,2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이사이드의 111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2,105건으로 가장 많이 발부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전역에서 발급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100만 3,043장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이라도 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뉴욕시 대학생 옹호단체인 콜리에이트 컨그레스는 27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학생의 메트로카드를 30% 할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구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대학생들은 한 달 메트로카드 정액 요금을 현행 $116 50센트에서 $35가 할인된 $81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 30% 저렴한 수준입니다. 콜리에이트 컨그레스 측은 뉴욕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재정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MTA 측은 오는 2017년 메트로카드 요금 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생 요금 할인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의회에 상정된 저염분 어린이 메뉴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국 공청회 결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장난감을 끼워서 아동들에게 판매하는 해피밀 메뉴의 칼로리와 염도를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헬디 해피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26일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조례안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아동 비만율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내 각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해피밀 메뉴는 총 500칼로리 미만이어야 하고 지방 함유량은 전체 칼로리의 35%, 포화지방은 10%, 설탕 10%, 염분 함유량은 600mg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장난감을 증정하는 어린이 메뉴 일명 해피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 보건국 측은 패스트푸드 식당도 제한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시 당국 역시 이를 집행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막상 식당을 방문하는 어린이의 80% 이상은 일반 메뉴를 시키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진압용 페퍼스프레이 사용 확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해 총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지만 또 다른 무력 사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시경은 경찰의 총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압용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페퍼스프레이의 사용이 또 다른 무력 남용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시경은 페퍼스프레이에서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의 농도를 기존 농도 0.21%보다 3배 이상 높인 고농도 0.67%의 페퍼스프레이를 19,000명이 넘는 경찰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페퍼스프레이는 후춧가루를 주 원료로 하는 분무기로 시위대 진압이나 과격 범죄자 체포용, 개인 호신용으로 사용됩니다. 에드워드 멀린 시경 부국장은 페퍼스프레이 사용 확대가 총기 사용과 같은 경찰의 무력 진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농도를 높인 페퍼스프레이도 여전히 다른 지역 경찰이 사용하는 농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페퍼스프레이를 사람에게 분사할 경우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육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 관련 소비는 늘어나고 있어 교육계가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통계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2에서 13학년도 100개 광역학군과 50개 주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학군의 1인당 교육 예산은 233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 학군의 1657달러를 크게 앞질렀고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시카고 학군 12,284달러,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공립학군 8,725달러, 클라크 카운티 학군 8,023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별 비교에서도 뉴욕주는 19,529달러로 워싱턴 DC 2530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뉴저지주는 18,523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4위는 알래스카주 18,217달러, 5위 커네티컷주 17,321달러, 버먼트주 17,286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교육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교육 관련 소비가 늘고 있지만 1인당 교육 예산 평균은 1,763달러로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대학들이 받은 기부금이 총 4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기부금 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 비영리 기관인 교육지원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에서 15학년도 전국 대학들의 기부금 총액은 40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6% 증가했고 1957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의 대학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 3,900여 곳의 1%에도 못 미치는 17개 대학의 기부금 총액이 전체 기부금 총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상위 62대학의 기부금 총액은 전체 절반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기부금 수익을 올린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대로 16억 3천 달러, 그 뒤를 이어 하버드대가 10억 5천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남가주 6억 5천만, UC 샌프란시스코 6억 800만, 코넬 5억 9천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기부금 가운데 재단들이 낸 기부금은 총 116억 달러로 전체의 28.8%, 대학 동문들이 낸 기부금은 108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의 한 해안가 인근 절벽이 침식으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절벽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시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랑 끝,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아파트 한 채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북가주 퍼시피카시 당국은 엘니뇨 폭풍의 영향으로 해안가 절벽이 침식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총 20가구 중 5가구는 명령에 불응한 상태.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서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Where else can you live along the coast for like $1,500 a month? This is like a poor man's Malibu. To say, oh, we have to get out. Why? If it falls, it's not going to fall in 10 seconds. We'll have plenty of time to get out the front door. 하지만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절벽은 지난해부터 높은 파도에 꾸준히 침식이 진행되어 온 데다 다음 주엔 엘니뇨 폭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해안가 주민들의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태입니다. 기상 전문가들 역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El Nino pretty much guarantees it will have more numerous storms, and that's a pounding effect on the coastal area and more chances for beach erosion. 한편 일부 남아있는 주민들은 시 퇴거 명령에 반대하는 소장을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해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자유를 속박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곳 하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도 하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교도소가 있는지 보실까요? 풀밭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가롭게 축구를 즐깁니다. 헤드폰을 끼고 여유롭게 음악 감상을 하는 남자도 보입니다. 동네 공터인가 싶은 이곳은 사실 교도소 마당. 남자들은 모두 수감자들입니다.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 주인 역시 수감자입니다. Una oportunidad de cambio de vida. Hoy por hoy me encuentro capacitado como para poder tener un negocio y ser un emprendedor cuando me toque el día de pisar calle, de ser libre.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도소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어 팔거나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재능을 살려 라디오 DJ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eno, muy pero muy buenas tardes. Nos encontramos en el de punta a punta. 사회의 축소판 같은 이런 자유로운 환경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Nosotros pensamos muy sencillamente dos cosas. El hombre es el hombre y sus circunstancias, o sea que si uno cambia de circunstancias, por ahí cambia el hombre.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최초의 교도소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웨이터는 물론 요리하는 사람도 모두 수감자들입니다. Il primo giorno mi trovo un po' in difficoltà, sai, no? Essere in contatto con persone esterne dopo tanti anni. Io l'ho fatti di anni, quindi l'ho fatto un bel po'. 수감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는 여느 고급 식당 못지않게 먹음직스럽습니다. L'abbiamo visto sul giornale quando avevano fatto l'inaugurazione e mi sembrava giusto appunto partecipare e dare una... 교도소 식당은 수감자들에겐 미래를 위한 경험을, 손님들에겐 수감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영문으로 된 총 67쪽의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선거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양력 속에 주요 쟁점별 정책들을 비교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센터는 조만간 한국어 버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선거 가이드를 원하는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59세 한인 남성이 홈스테이를 위해 한국에서 온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14세 이하 소녀를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 소녀의 부모가 윤 씨에게 연락해 딸을 윤 씨의 집에 홈스테이로 맡겼고 이 소녀는 지난 2013년부터 14년까지 이 집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 집에서 윤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연방항공청이 대학에서의 드론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이 드론학 강의를 개설합니다. 학생들은 드론을 이용한 상업적인 활용법과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드론의 사용법과 활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봇공학 등 기술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드론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총 4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공사는 5만 스퀘어핏에 달하는 추가 전시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 회전율 증대가 목적입니다. 2014년 헐린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 건물이 리모델링되면서 외관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공업체인 딜러 스코피도 램프로스는 최대한 전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진눈깨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비슷한 날씨에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